마마, 소인의 아비가 드리는 마지막 밥 한 그릇이옵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유배가는 어린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밥 한 그릇을 올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한 끼의 밥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 땅 끝자락. 주천강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습니다. 키는 훤칠하되 등이 조금 굽었고 두 손은 평생 흙을 만져온 탓에 갈라지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주천강 물처럼 깊고 잔잔한 눈이었지요. 박서방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초가삼간의 창호지 문은 곳곳이 헤어졌고 마당 한켠에는 장독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당에는 언제나 소복이 쌓인 장작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나물과 곶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에게는 아내 최씨와 12살 난 아들 돌쇠, 그리고 8살 된 딸 보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요. 그래도 그는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드셨지요. 저녁이면 돌쇠가 물을 떠다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박서방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게 뭐 있겠냐. 너희들 얼굴 보면 그만이지. 그것이 박서방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단종 원년 봄이 오던 그해 전까지는요. 그해 겨울 마을에 기이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는 낡은 바랑 하나를 짊어진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상히 여겨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박서방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날이 이리 추운데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노인은 잠시 박서방을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라오. 하룻밤 신세 좀 져도 되겠소. 박서방은 두말 없이 노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 씨가 부랴부랴 솥에 불을 지폈고 얼마 후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 박서방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헤어진 창호지, 군데군데 그을린 벽, 빈 뒤주.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맑았고 부부의 얼굴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오.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라오.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오. 진정한 의로움은 때로 목숨보다 무거운 법이라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박서방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허허, 어르신은 참으로 깊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튿날 아침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마당에 엽전 서너 잎이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박서방은 그 돈을 아이들 옷감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말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날만큼은요. 영월은 깊은 산속 고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이 산골 마을에는 소문이 늦게 닿았습니다. 임금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조정의 피바람이 분다는 소식도 모두 한참이 지난 뒤에야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면 논을 갈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집신을 삼거나 새끼를 꼬면서 긴 밤을 버텼습니다. 그 마을에서 박서방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마을 서당에 잠깐 다닌 것이 전부였지만 박서방은 틈만 나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덕분에 마을에서 관가에 낼 문서를 대신 써주거나 먼 곳 사는 친척에게 편지를 써주는 일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서방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조금 더 밝았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박서방은 들려오는 소문들을 조용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돌쇠야. 어느 저녁 박서방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세상이 뒤숭숭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알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그러나 박서방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요. 마을에는 이장 노릇을 하는 최참봉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영리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편이 강한지 재빠르게 파악하고 항상 강한 편에 붙는 사람이었지요.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최참봉은 관가에 줄을 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씩 걷어 바치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편의를 누렸습니다. 박서방,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오. 어느 날 최참봉이 박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척하는 게 신상의 일옵소. 아시겠소? 박서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편 박서방의 아내 최 씨는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집이 있으면 자기 식구 끼니를 줄여가며 나눠주었고, 아픈 이가 있으면 밤새 약을 다려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것도 넉넉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오? 박서방이 걱정하면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이를 돕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서방은 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돌쇠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글도 금방 깨쳐서 박서방이 땅바닥에 써주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딸 보기는 이름처럼 복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고 어디서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주천강 마을에 어느 봄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단종 3년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의 관가에 전령이 들이닥쳤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령은 말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라, 폐위된 노산군이 영월 땅으로 유배를 오신다. 길목의 백성들은 집 안에 들어앉아 문을 잠그고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라.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마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산군. 단종 임금을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16살의 어린 임금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유배라니.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어쩌려고. 그 어린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최참봉은 재빠르게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소. 사흘 후에 노산군 일행이 이 마을 앞길을 지나갈 것이요. 그날은 절대 밖에 나오지 마시오. 문도 잠그시오. 음식을 갖다 바치거나 말을 거는 것도 안 돼요. 자칫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임금이 이 산골길을 지나간다. 그 어린 분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두려우실까?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이 최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예. 노산군께서 모레 이 앞을 지나가신다 하오. 최 씨는 밥을 푸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들었어요. 그 어린 분이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지.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설마. 박서방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관가에서 얼마나 드리겠소.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 어린 분이 지금 얼마나 배고프실지. 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마음은 알아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최참봉이 뭐라고 했어요. 자칫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소. 우리한테는 돌쇠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아이들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박서방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들끓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박서방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눈앞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밥을 주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밥을 주었다가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면.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박서방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박서방은 오랜 친구 황서방을 만났습니다. 박서방, 자네 얼굴이 왜 그러나?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 박서방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황서방, 나는 노산군께 밥을 올리고 싶네. 황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나, 그러다 가족이 다 죽고 싶어. 지금 조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사육신이 어떻게 됐는지 들었잖아. 멀쩡한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했다고. 자네 가족도 그 꼴 나고 싶어. 박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서방이 박서방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아.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모른 척하는 게 살 길이야. 알겠어.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방의 발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박서방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읽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찾아왔던 그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박서방의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최 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예, 나 결심했소. 최 씨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최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할 것을. 박서방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최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두렵지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가요? 평생 그 어린 분 얼굴을 못 본 척 했다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워요.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다음 날 새벽 최 씨는 일찍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꺼냈습니다. 며칠치 양식이었지만 아낌없이 퍼냈습니다. 된장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깨끗한 그릇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박서방은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박서방은 밥상을 들고 그 텅 빈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나타난 것은 오시오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앞뒤로 군졸들이 늘어서고 그 가운데 초라한 가마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마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거친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군졸들이 박서방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놈, 거기서 뭐 하느냐?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농부이옵니다. 감히 유배 가시는 어른께 밥 한 그릇 올리고자 하옵니다. 군졸들이 창을 겨누었습니다. 물러가지 못할까? 명을 어기면 역적이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군졸들이 굳었습니다. 가마에 발이 거쳤습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이는 16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여린 얼굴에 눈 아래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한 듯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여러 날 갈아입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소년 임금은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두렵지 않소.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두렵사옵니다. 마마. 그런데 왜? 소인의 아비가 소인에게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인은 오늘 마마를 뵙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사옵니다. 단종이 가마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졸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소년 임금은 박서방 앞에 놓인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종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하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는 무수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슬픔, 그리움, 그리고 체념. 단종은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군졸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드신 후 단종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옥빛 놀이개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받아주시오.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그것은 받을 수 없사옵니다. 그대의 정성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면 과인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오.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두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단종이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땅을 적셨습니다. 박서방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노산군에게 밥을 올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참봉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박서방, 내가 뭐라고 했소?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잖소. 박서방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참봉 어른, 그 어린 분이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을 것이오. 소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이다. 그러다 역적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자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온 마을이 연루되는 것 아니야. 박서방이 큰일 냈네. 그래도 그 어린 분을 생각하면 안 됐지. 그날 밤 박서방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들락거리던 이웃들도 이날은 모두 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박서방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두렵수도. 최 씨가 물었습니다. 두렵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졌소. 최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서방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관가의 사람은 박서방 앞에 서더니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이요. 예. 노산군께서 지나가던 날 밥을 올린 사람이 그대요. 예.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참봉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가의 사람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노산군을 호송하던 군관이 한양에 돌아가 이 일을 보고하였소. 노산군께서 그대의 이름을 물으셨다 하오. 조정에서는 그대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소.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쓰시오. 박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가의 사람이 돌아가자 최참봉이 다가왔습니다. 운이 좋았소. 다음에는 봐주지 않을 것이오. 박서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논으로 나가고 해질녘에 돌아오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했고 어떤 이들은 몰래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박서방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정할머니는 박서방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 잘했어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박서방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편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령포는 사방이 강과 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된 그곳에서 어린 임금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단종은 매일 강가에 나와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신하들을 그리워하며 빼앗긴 왕위를 슬퍼하며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박서방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박서방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른 새벽에 홀로 산을 넘었습니다. 청령포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해 사람을 통해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박서방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단종이 주신 옥빛 놀이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돌쇠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마을에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종이 승하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밤, 박서방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최 씨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옥빛 놀이개를 손에 쥐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마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그것이 가짜 끝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채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러나 하늘은 박서방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가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졸 5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서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포박줄이었습니다. 군졸들이 박서방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라. 최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군졸 하나가 돌쇠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이놈. 박서방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쇠야, 비켜라.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가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박서방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박서방은 포박된 채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영월 관아의 사또는 이름이 엄판관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아니 이제는 세조가 된 임금의 충직한 신하로 알려진 자였습니다. 단종을 따르던 자들을 색출하여 공을 세우려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판관이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박서방이냐? 예. 노산군에게 밥을 올린 자가 너냐? 예. 그것뿐이냐?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넘어 청령포에 음식을 들여보낸 것도 너냐? 박서방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영모를 꾀한 것이다. 알겠느냐? 소인은 단지 닥쳐라. 죄인 주제의 변명이냐? 판관이 소리쳤습니다. 노산군에게 밥을 올리고 음식을 들여보내고
혹여 영모를 도운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내 놈의 가족도 모두 잡아들여라. 박서방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가족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소인 혼자 한 일이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잡아들여라. 그날 최 씨와 돌쇠, 보기까지 모두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차가운 오간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최 씨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가 될 줄 알았다면 알았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간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판관은 박서방을 매일 불러 신문했습니다. 영모를 자백하라. 소인은 영모를 꾸민 일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왜 음식을 들여보냈느냐?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영모가 되옵니까? 판관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죄인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영모를 돕는 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어린 분은 노산군이라 하지 마라. 그는 이미 폐위된 죄인이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단종을 노산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판관은 박서방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라. 박서방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종에게 식량을 공급하여 영모를 도왔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인은 이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사옵니다. 뭐라고? 소인이 없는 죄를 인정하는 문서이옵니다. 판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놈을 보라. 당장 곤장 20대를 쳐라. 그날 박서방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옥으로 돌아온 박서방을 보고 최 씨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돌쇠가 아버지의 등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최참봉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는 친구가 자신을 도우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참봉은 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박서방의 행실에 대해 증언하겠사옵니다. 말해보라. 박서방은 평소에도 노산군을 동정하는 말을 자주 했사옵니다. 음식을 들여보낸 것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노산군을 따르는 무리를 규합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사옵니다.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자가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는 죄까지 씌우고 있었습니다. 최참봉,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박서방이 외쳤습니다. 사또, 저 자를 보시옵소서. 죄인 주제의 소리를 지르고 있사옵니다. 판관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증인까지 나왔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서방의 죄를 확정하고 한양으로 이첩하라. 그것은 사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양으로 이첩된다는 것은 의금부에서 더 혹독한 신문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 돌아온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 오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고
보기는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다. 잘못하지 않았다. 사흘 후 박서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최 씨와 아이들은 석방되었습니다. 죄를 물을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없어진 집에서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안의 양식은 바닥이 났고 이웃들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이 떠나던 날 아침 최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살아서 돌아오세요. 박서방은 포박된 채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군졸이 아이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돌쇠야,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내가 이제 가장이다. 12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산모퉁이를 돌기 직전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씨가 아이들을 하나씩 양쪽에 끼고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서방은 포박된 채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쑤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아비인가? 그 어린 임금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받는 것인가? 첫째 날 밤 박서방은 노숙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날 찾아왔던 그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때로 목숨보다 무거운 법이라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박서방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의로움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과가 좋을 때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쁘고 아프고 무거울 때도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 박서방은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밤, 박서방은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군졸들이 잠든 사이 박서방은 조용히 단종이 주신 옥빛 놀이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소인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까? 소인의 한 끼 밥이 마마께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밥 한 그릇이 소인의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놀이개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날 단종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하오. 그 두 마디. 그리고 단종의 눈. 촉촉하게 젖어든 그러나 여전히 맑고 고요했던 그 눈. 박서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면당한 어린 임금에게 이 세상에 아직 자신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박서방은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그 선택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박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날,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의금부에 도착한 박서방은 대기실에 앉혀졌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서방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금부의 한 관리가 지나가다 박서방의 옷에 묻은 영월 땅의 흙을 보았습니다. 영월에서 온 것이오. 예. 관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청령포를 아시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관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관리는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돌아왔을 때 뒤에 한 노인이 함께였습니다. 흰 수염의 관복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 노인은 박서방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대가 영월에서 노산군께 밥을 올린 박서방이오. 예. 나는 그대를 알고 있소. 박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삿갓을 벗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겨울날 자신의 집에 하룻밤을 묵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정대감이라 하오. 노산군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오. 당시 몸을 피해 영월 근처를 지나다 그대의 집에서 신세를 진 것이오. 박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대의 눈빛을 보고 알았소. 이 사람은 때가 오면 반드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대는 그 일을 해냈소. 정대감이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를 돕겠소. 걱정 마시오. 정대감은 실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조의 조정에 순응하는 척했지만 안으로는 많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조용히 돕는 일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정대감은 먼저 박서방의 사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판관이 박서방의 죄를 영모 가담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참봉의 증언도 전문 소문에 불과했고 음식을 들여보낸 것도 죄인의 대한인도적 처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의금부 판의금 부사에게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을 보십시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월 판관이 공을 세우려고 무고한 농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판의금 부사는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연 증거가 빈약하구나. 처벌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농부를 역적으로 만들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의금 부사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신문 없이 석방하겠소. 그러나 정대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대감은 더 큰 일을 꾸몄습니다. 판관의 비리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판관이 영월 고을에서 세금을 착복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온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서방만이 아니었습니다. 판관은 단종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을 보인 사람들을 잡아다 재산을 빼앗고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만 10명이 넘었고 빼앗긴 재산이 은으로 수백 냥에 달했습니다. 정대감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판이금 부사에게 올렸습니다. 판이금 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관을 당장 잡아들여라. 영월로 포졸이 내려갔습니다. 판관은 관아에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어안이 벙벙한 채로 포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의금부의 명으로 잡아들이는 것이요. 썩 일어나시오. 판관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편 최참봉도 이 사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금부에서 최참봉을 불러 조사하자 최참봉은 금방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판관이 박서방에 대해 좋지 않은 증언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사옵니다. 소인은 그 말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냐? 예.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옆에서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판관에 대한 신문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죄상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세금 착복, 무고한 백성구금, 강제 재산 탈취, 거짓 문서 작성. 판관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소인은 단지 나라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영모를 색출하라는 명이 있었고 소인은 그 명을 수행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착복한 것은 무슨 명이냐? 판관의 변명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거둔 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소. 이것은 영모 색출과 아무 관계가 없소. 판관의 곁에 있던 측근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소인은 판관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강요에 의한 것이옵니다. 결국 판관은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판이금 부사가 선언했습니다. 판관의 죄를 묻겠다. 직위를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 곤장 50대에 유배형에 처한다. 판관이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곤장 50대가 집행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판관은 함경도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전 재산은 몰수되어 그가 착복했던 돈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최참봉은 거짓 증언의 죄로 곤장 30대와 관아 1년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영월에 전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하늘이 다 보고 있다고. 박서방은 석방과 함께 정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이금 부사는 박서방에게 특별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의 행동은 비록 법도에 어긋났으나 사람의 도리에는 맞는 것이었소. 나라가 어수선할 때 눈앞에 이를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오.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정대감이 석방된 박서방 곁으로 왔습니다. 이제 어쩌실 생각이오? 가족에게 돌아가야지요. 정대감이 박서방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노자 삼아 쓰시오. 사양하지 마시오. 박서방은 사양하려다 정대감의 눈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고마운 것은 내 쪽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준 사람이 그대 같은 사람이요. 박서방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천강 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박서방을 발견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아버지, 8살 복이가 달려와 박서방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서방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뒤이어 돌쇠가 그리고 최 씨가 달려왔습니다. 최 씨는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모두 아무 말 없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서방 잘 돌아왔어요. 박서방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쌀을 가져오느니, 나무를 가져오느니, 김치를 가져오느니,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놓고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박서방의 집에는 이웃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저녁마다 돌쇠와 보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종 임금 이야기를, 그 어린 임금의 맑은 눈빛을, 그리고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후에 돌쇠의 이야기가 되고 돌쇠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오프닝에서 등이 굽은 채 혼자 논으로 나가던 가난한 농부. 그리고 이제 따뜻한 가족과 이웃들에 둘러싸인 박서방. 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초가삼간이었으며 여전히 두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서방의 밥 한 그릇은 어린 임금에게 이 세상에 아직 자신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부르고, 때로는 눈물을 부르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고통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영월 땅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천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 어린 임금에게 밥 한 그릇을 올린 농부의 이야기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